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3일자 보도자료 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탈세자 세무조사 관련돼서 보도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코로나 때 다들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잘 되는 업종들이 있었고 그 업종에 대해서 이제 폭리를 취했다. 그리고 민생 침해다. 이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뭐 코로나라고 다 힘들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 표현이 좀 그렇죠. 코로나라도 뭐 잘 되는 업종이 있을 것이고 안 되는 업종이 있을 것인데 일단 탈세에 대한 부분은 잘못은 맞습니다. 탈세에 대한 부분은 조사하는 건 맞지만 이런 표현은 제가 볼 때 좋지 않다. 이건 순수히 제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일단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관련된 조사에 대해서만 좀 네 가지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민생 침해, 서민 경제 위협하는 민생 침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례를 보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아,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되는데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거는 배달 대행 업체를 상대로 지금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배달 대행 업체들은 굉장히 호황을 누렸죠.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배달을 시켜서 많이 먹었기 때문에 뭐 먹는 것뿐만 아니라 뭐 생필품 이런 것까지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배달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배달료를 인상했어요. 이게 이제 발단형 같습니다. 코로나 배달 수요가 이제 폭증하니까 배달 대행 업체들이 배달료를 인상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뉴스에 나왔었죠. 식당들은 똑같은데 가격은 높아지고 그 이익은 다 배달 대행 업체가 누리게 된다. 이래가지고 한참 말이 나왔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그런 기사가 나오고 이제 배달 대행 업체들이 세무 조사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보시면 이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 계산서를 미발급해서 매출을 누락했고 또 배달료를 카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이 지급 대행사를 통해서 결제를 받아가지고 또 배달료를 누락했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배달료 지급 대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저도 잘 몰랐던 내용인데 현금이 부족한 음식점들이 배달 예치금을 카드로 결제를 딱 하면 지급 대행사는 배달 대행 업체한테 수수료를 제외한 배달 예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래요. 이제 이 과정에서 이 배달 대행 업체는 이 지급 대행사는 지급만 대행하기 때문에 매출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거를 알고 매출을 누락시킨 거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매출 누락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 법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배달원한테 대여를 한대요. 배달원한테 이 오토바이가 배달원 오토바이가 아니라 법인 소유 오토바이를 배달원한테 대여를 하고 이 대여료를 받는데 요건 또 증빙을 발급하지 않아서 또 신고를 누락하고 그러니까 배달원은 자기 오토바이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그 사용료를 또 받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증빙을 발급하지 않아서 또 누락시키고 세 번째 이 배달 플랫폼 업체는 이 작은 음식점들은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아서 프로그램 이용료에 대해서 또 매출 누락하고 이렇게 세 개가 엮여 있습니다. 세 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 개의 매출 누락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음식점은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내용들은 다 음식점 입장에서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배달 대행 업체 이 배달 대행 업체는 문제가 되죠. 왜냐면 현금 결제해도 매출 누락했고 카드 결제한 거는 이 지급 대행사가 발급하지 않는 거를 이용해서 또 매출 누락했고
그래서 이 배달 대행업체는 조사를 받게 되고, 두 번째, 그 매출뿐만 아니라 이 배달원한테 빌려준 오토바이 사용료까지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배달 플랫폼도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매출 누락으로. 이게 첫 번째 사례고요. 이거는 나비 효과 같아요. 이게 이제 배달료 인상을 한 게 발단이 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그래서 들여다보게 되고 조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뭐 배달료 올리는 거는 업체 사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좀 똑바로 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꼼수들이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영세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 이게 또 갑질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갑질한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야, 이거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죠. 일단 가맹 본부가 이제 매출이 많이 오른 거죠. 여기에 표현은 그래요. PPL 협찬 등으로 인해서 유명세를 탄 가맹 업체들, 이 업체들을 이제 조사를 한 건데, PPL이라는 게 그 뭐 유튜브나 이런 데 협찬해서 상품을 이렇게 노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맹 본부들이 우월적 지위를 사용해서 가맹점 로얄티를 75%를 인상했대요. 75%를 너무 올리긴 했네. 그래가지고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여기를 가입을 해지해버리고, 그리고 가입하지 않고는 이제 갔는데, 이게 로얄티 인상이 이슈가 돼서 이제 갑질 프랜차이즈다 이렇게 막 신고가 들어갔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해지한 거는 어쩔 수 없고, 이제 이거 가맹점들에서 매출을 받았는데, 이제 어떤 행위들이 있었냐, 이게 로얄티를 일부를, 그 로얄티라는 걸 요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가맹 본부가. 근데 이렇게 받지 않고 매출 누락에서 이 사주 차명 계좌, 이게 정말 차명 계좌를 또 썼네요. 차명 계좌로 매출을 발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문제가 됐고, 또 하나는 이 납품업체, 이제 가맹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하면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인테리어 납품업체를 독점으로 계약해서 알선 대가를 이제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걸 받으면서 일부를 사주 명의의 다른 법인으로 매출을 분산시켰어요. 이게 매출이 너무 높다 보니까 분산을 시켰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이 사주 명의의 법인이 결손법인이었습니다. 결손법인이라는 거는 마이너스가 나는 법인인데, 이 마이너스 법인으로 매출을 끊어서 수익을 없앴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또 나왔죠, 슈퍼카. 여기 이제 사주 명의로 호화 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호화 생활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됐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사례를 보니까 호화 생활한 이 슈퍼카가 도대체 얼마짜리냐, 저희가 항상 이거 가지고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6억이 넘는 슈퍼카였다고 합니다. 6억이 넘는 슈퍼카, 법인 명의로. 6억이 넘는 차가 뭐가 있을까요? 뭐 롤스로이스 이런 건가? 예. 그래서 이 영세가맹, 이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갑질이 나비 효과가 됐다. 예. 갑질이. 아까 전에는 배달료 인상이 나비 효과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 사주 부부가 수백억을 빼돌린 호황 의료용품.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의료용품 업체들이 굉장히 또 호황을 누리잖아요. 이게 이제 보면, 저희도 상담을 해보면 키트 파는 거 있잖아요. 코로나 검사하는 키트, 그리고 PCR 검사하는 거, 이런 데들은 소득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소득이 어마어마한데, 이제 이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또 호황 의료용품 업체들을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히 보면, 코로나 확산되면서 제품 수요가 늘어가지고 매출이 100배 늘었대요. 100배. 평상시보다 100배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의료용품 제조업체가 100배가 매출이 늘었는데 너무 이제 세금이 부담이 됐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 계산서를 취취했어요.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이게 가공세금 계산서를 누구한테 샀다는 건데 실체가 없는 법인이에요.
근데 이게 실체가 없는 법인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국내 업체일 수도 있고 외국 업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 업체는 어쨌든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아니라 이제 가공업체라고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외국에서 사는 거는 사실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거짓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이건 범죄죠. 여기서 이미 문제가 됐고, 두 번째, 그리고 이 사주 부부가 이제 표현은 이래요. 특별한 기여가 없는데도 수백억 원의 비정상적인 급여를 수취했다고 합니다. 수백억 원. 근데 뭐 그럴 수 있는 게 매출이 100배 늘었으니까 1억 하던 회사면 100억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급여 수준은 코로나 이전에 200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체도 없는 특허권 사용료. 특허권에 대해서 요즘에 뭐 컨설팅이 많은데, 이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처럼 해서 돈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조사할 때 쟁점은 될 것 같아요. 이게 조사할 때 급여는 정상적으로 소득세는 다 내고 수취를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그냥 감정적인 부분이죠. 문제가 되는 거고, 하나는 이게 것 같아요. 이제 임원에 대한 급여나 뭐 퇴직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관에 규정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만약에 그냥 무작정 올려서 받았다고 하면 그 비용이 인정 안 되고 그런 게 있겠죠, 법인세 부분에서. 근데 아마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조사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주가 운영하는 업체를 억지로 끼워 넣기 했습니다. 끼워 넣기. 여기를 끼워 넣기 해서 제품을 헐값에 줘가지고 판매를 해서, 요게 이제 그거죠. 중간에 수수료를 먹는 업체를 하나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익을 일로 몰아준 것 같고요. 여기서도 문제는 이 법인의 슈퍼카 호화 리조트를 사적 사용하고 명품을 수억 원어치 썼다. 이 호화 사치 생활 전형적인 이제 그거죠. 전형적인 나쁜 놈 만들었는데, 물론 나쁜 놈은 맞아요. 거짓 세금 계산서를 썼고 이 부분은 나쁘죠. 끼워 넣긴 했다. 이런 거는 이제 정말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서 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면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급여 지급하는 거에 규정이 없었던가, 또 이 헐값에 공급해서 판매를 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라 그냥 껍데기뿐인 거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조사를 받고 있다. 이게 보시면 착수입니다. 착수. 종결이 아니라 착수. 그래서 이제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례. 여기는 이제 코로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긴 한데, 보시면 불법 담합으로 가격 물량을 조정한 건설 자재업체. 요즘에 건설하시는 분들이 다 원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비싸졌다고 하는데, 이게 담합 때문인가? 이런 또 기사가 났네요. 여기 보시면 건설 자재업체가 대규모 이제 건설 현장에 납품을 하시는 분들인데, 동종업체 관계자들하고 비밀 대화방 통해서 이게 납품 가격을 담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 정도 이하로는 팔지 말자, 이렇게 서로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담합을 했을 땐 서로 이익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공급 물량하고 지역을 서로 배분했어요. 서로 넌 여기에 이래가지고 불법적으로 담합을 했다. 이게 이제 밝혀진 거고요. 이게 이제 불법적으로 폭리를 취했다 이건데, 담합이 아니었으면 뭐 상관없는데 담합을 해서 폭리를 취했고, 또 하나는 이걸 증여하려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끼워 넣기, 이 납품업체가 바로 그냥 거래처로 다이렉트로 돈을 준 게 아니라 이 자녀 법인을 끼워 넣어서 여기로 또 부를 좀 몰아준 거죠. 부당이익을 제공했고, 그리고 또 하나, 무자료 매출이죠. 무자료 매출. 이제 매출 누락인데, 이게 이제 건설 쪽 보다 보면 뭐 세금 계산서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현금으로 받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금 계산서 요청하지 않는 미등록 건축업체, 요건 이제 요청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건축 미등록이라는 거는 이게 법규 위반이거든요. 건설업법에 등록된 건축업체는 이 건설을 할 수 있지만, 이게 그게 아닌 데들 있잖아요. 그냥 소규모로 해가지고 작게 하는데 건설업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본인 이름으로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매출할 때는 옳았구나. 쟤들은 어차피 우리를 신고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자료로 매출했습니다. 그리고 야, 이거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무형자산을 거짓으로 취득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수십억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형자산이 뭐 영어권인가? 뭐에 대한 무형자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가짜 무형자산을 법인에 계상해서 자금을 빼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는 조사가 또 이루어지는 거는 매출 누락, 그리고 이익 분여, 이익을 나눠준 거, 그리고 이익을 나눠주면서 이 법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 자식한테 편법 증여, 요거까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제목은 그거였어요. 제일 처음에 말한 것처럼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탈세자에 대한 조사, 이 부분이었는데, 이 사례 4개처럼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세무 조사 사례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정상적인 거래를 합법적으로 갖춰 놓으시라. 이런 의미에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